자,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봤던 모의고사가 3월 있고 3월 모의고사 얘는 세모 정도 돼. 그 다음에 5월 모의고사는 좀 뭐랄까 X에 가까워. 진짜 중요한 건 6월 모의고사. 뭔지 알겠지? 이거에 집중. 그래서 이건 별도로 해설 강의는 안 할 거야. 3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6월 달에 선생님이 다시 증명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5월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내용만 100% 이해하면 이 두 개가 아예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알겠지? 증명할. 만약에 6월달에 해설 강의를 들었어. 근데 기출코드로 적어도 40개 이상 안 풀려. 그럼 바로 태어나면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40개는 항상 똑같이 나와. 40개는. 그지? 45문제인데 40개는 똑같이 나와. 그럼 5개가 좀 변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절대평가니까 이 5개 중에서 1개, 2개만 맞아도 1등급이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점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40개를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자, 기본 판서 한번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 칠판. 자, 세 종류의 학생 있잖아. 그지?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다. 자, 얘는 지식 자체가 없어. 읽어지지가 않을 거야. 1교시 때 자기가 지문이 안 읽어지면 C야. 자, 이 사람들은 숙제를 잘해와야 B가 돼. 자, B는 읽어는 지는데 답이 안 보이거나 빠르게 못 푸는 애가 B야. 그래서 얘는 기복이 심해. 근데 얘는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A하고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 B는 그냥 읽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읽어. 즉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 잘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머물고. 그지? 자, A는 기출 코드가 완벽하게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면 세게 읽고 안 중요하면 넘어가고 이 작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만난다는 택도 없어. 이건 고1 때만 돼. 고3 때는 중요한 정보를 찾고 읽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러면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게 기출 코드야.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 나는 기출 코드를 완벽하게 외웠어.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중요한 정보야. 얘를 찾아. 그리고 읽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순서대로 하면. 됐지?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2개밖에 없으니까 판서는 엄청 간단해. 자, 내가 이제 주제 찾기 구간에 들어왔어. 100m 달리기야. 100m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열심히 달린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건 30m 앞에서 출발한다야. 그래서 30m 앞에서 출발하는 애들 특징은 뭐야? 주제 구간에 들어갈 때 이게 이미 숙달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의 목표는 이걸 숙달시키는 겁니다. 해볼게. 자, 기출코드 1번에서 뭘 설명했어?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다. 즉, 어떤 글에서는 객관적인 소재,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거야. 자, 이 리모컨은 가성비가 좋다. 이 리모컨은 가성비가 나쁘다.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건데 그 과정에서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밖에 없어. 라는 걸 기출코드 1번에서 정리했어. 자, 기출코드 2번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을 거니까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선택지에서는 공통단어와 특징단어가 중요하고 지문에서는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중요해. 가운데 부분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주제 표현이나 연결사가 있으면 세게 읽는 거야. 자, 이것만 머리에 담아도 주제 구간에서 30m 앞에서 출발하는 느낌이 날 거야. 가장 핵심은 B는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는 거야. A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객관식답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다? 선택지를 먼저 본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하면 되지. 공통단어로 소재 찾고 특징단어로 구체하고 첫 주형 끝 세게 읽는다. 항상 선택지의 공통단어와 특징단어를 먼저 보고 지문에선 첫 주형 끝만 세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봐. 주제가 어디 있을까? 이건 B야. A는 어떻게 해야 돼? 주제가 어디 있을까가 아니고 주제는 이 10개 중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훨씬 잘 읽어져. 이제 알겠지? 주제는 어디 있을까가 아니고 주제는 이 10개 중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면 훨씬 숙달이 빨리빨리 됩니다. 갈게요. 자, 기출코드 1번, 2번. 즉, 이 그림을 유념하면서 주제 구간에 들어가면 100m 달리기에서 다른 애들이 100m 달릴 때 나는 70m 달려. 그래서 질 수가 없는 게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 수능 영어는 3개야.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야 돼. 그래서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 이상 풀면 50점이 확보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찾기를 잘해야 돼. 주제만 잘 찾아도 40점이 확보돼. 그럼 이게 1등급이야. 그러면 순서는 뭐야? 순서는 보너스야. 자, 순서가 10점이 보너스로 있어. 그래서 이건 안 틀리겠지?
여기서 만약에 한 개, 두 개 틀린다면 얘가 만회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칸씩 올라가야 돼. 근데 막 이거 한두 개 틀려버리고 이거 한두 개 틀려버리고 이거 한 개 틀리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야. 제발 쉬운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제 찾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주제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 정도고 이게 주제의 심화 버전이야. 결국은 얘를 향해서 가는 거야. 자, 애들은 선택지가 한글이니까 되게 쉬워. 그래서 첫날 우리가 이걸 했지. 자, 두 번째 수업 때는 얘를 했잖아. 선택지 영어. 신규생들은 이거 달라 그러면 돼. 선생님한테. 개인별 카톡방에 저 이거 좀 보내주세요 하면 돼. 우리는 오늘 이걸 하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주제도 선택지가 영어고 제목도 선택지가 영어야. 그러면 둘 다 난이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얘가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끔씩 24번. 그리고 제목이 하나 더 나온 게 41번이지. 자, 24번하고 41번이 느닷없이 엄청 어려울 때 있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잘 봐. 그래서 해석이 얘는 쉽고 얘는 어렵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계속 관역의 가운데를 꿰뚫고 오는 거야. 우린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상태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맞으면 안 돼. 반드시 여기를 맞아야 돼.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제목이 주장, 요지, 주제에 비해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 그게 기출코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볼게. 제목 24번하고 41번에선 이걸 꼭 유념해야 돼. 자, 너한테 자료 없으니까 칠판 봐. 자, 우리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잖아. 자, 우진이 공통단어 뭐야? 창의성. 그 다음에 나이듦 이 정도가 보인다고. 그지? 이 글은 소재가 어떤 창의성과 나이듦에 관련된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부정적으로 바라볼까를 살펴보는 건데, 자,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첫 문장을 읽었더니 예상대로 창의적인 예술가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 그럼 우리는 이 물음표가 나오면 대답을 세게 읽기로 했잖아.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왔네. 창의적인 예술가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생산적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글쓴이는 창의성과 나이듦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나이가 들면 창의성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니까. 됐지? 자, 잘 봐. 출제자의 목표는 하나야. B를 틀리게 해야 돼. 왜? 얘가 맞으면 1등급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3학년 때는 얘를 틀리게 하는 거야. 얘의 특징은 뭐다? 1학년 때, 2학년 때는 1등급을 찍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점수가 떨어진 애들이야. 자, 얘를 틀리게 해야 돼. 근데 B는 뭐야? C하고 달리 지식이 있잖아. 따라서 B가 요까지는 읽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 지식이 있으니까. 나이듦과 창의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네야.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 B는 여기서 3번 탈락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 디클라인이라는 단어는 뭐야? 감소하다잖아. 즉, 창의성이라는 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디클라인 한다. 그러니까 뭐야? 내용이 정반대네. 그래서 3번 탈락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A 같은 애들은 어떻게 대답해? A 같은 애들은 선생님 24번하고 41번의 얘의 특징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접근 방식이 중요해요. 자, 24번하고 41번 제목에서는 반드시 이 물음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물음표, 마침표가 아니잖아. 마침표가 아니고 24번에서는 물음표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 물음표가 노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럼 결국 뭐야? 나이가 듦에 따라서 창의성은 감소하나요? 아니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고. 따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제 알겠지? 이런 거.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제목 구간에서 꼭 정돈하고 가야 될 건 뭐다? 물음표가 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24번하고 41번에서는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있어. 오케이? 요거만 잡으면 기본적으로 제목에 있어서의 특이한 장애물 하나는 먼저 극복하는 셈이야. 자, 이제부터 요거 빼면 주제하고 똑같아. 요거 빼면. 해볼게. 잘 봐. 자기가 1교시 때 자기의 모습을 떠올려봐. 자, 여기서부터 쭉 읽어. 과학기술이라는 건 너로 하여금 막 이렇게 읽어. 그럼 이건 읽는 거야. 읽는 사람은 느리고 부정확해. 제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지문을 다 보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이건 주관식 푸는 거야. 제발. 칠판. 다시 한번 볼게.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자, 객관적인 소재도 있고 주관적인 구체화도 있으면 이걸 우리는 정답 선택지라고 불러. 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이걸 갖다 오답 선택지라고 부르지? 1, 2학년 때는 주로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다.
3학년 3월이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매력적인 오답이 증가해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 말은 되게 그럴싸하잖아. 이건 분석이 잘못된 거야. 자, 매력적인 오답은 그럼 어떻게 생겼겠냐? 자, 송유구는 착하다가 정답이야. 근데 예를 들면 제니는 예쁘다. 그럼 이거 너무 저질이가 눈에 태가 나잖아. 그러잖아. 뭔가 매력성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주고 얘를 안 주는 거야. 즉 어떻게 만들면 돼? 송유구는 영어 강사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얘는 똑같고 얘는 다르니까 약간 비슷한 면이 날 수가 있잖아. 이걸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불러.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정반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보면 애들이 이게 되게 매력적이잖아. 근데 우리처럼 선택지를 먼저 보면 어떻게 돼? 원리를 이해해봐. 객관식은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넣는 게 특징이야. 3학년 시험지에서는. 그럼 매력적인 오답은 어떻게 만들어? 핵심 소재를 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선택지에 2번 이상 보이는 공통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걔가 바로 뭐야? 이 글의 핵심 소재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생각해봐. 우리는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소재를 알고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이 글은 송유군에 관련된 글이야. 라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매력적인 오답이 없잖아. 근데 우린 불편하잖아. 왜? 핵심 소재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3학년 시험지가 더 쉬워 사실은. 주제라는 건 소재를 찾고 구체하는 건데 이걸 바로 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소재 찾아봐. 선택지에 공통 단어를 만들면 그냥 뻔해. 자, 정답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그 정답에 시선이 못 가게, 시선이 분산되게 핵심 소재를 다른 선택지에 넣어주는 거야. 이게 객관식이잖아. 칠판. 그거는 뭐야 우선? 온라인. 그 다음 정보. 이것까지는 다 잡을 거 아니야. 요까지 하면 뭐야? 100m 달리기에서 20m 앞에 있는 거야. 50m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 지원이 뭐야? 오랜만이네 지원이. 2번이랑 그치. 이렇게 돼야 돼. 왜? reliable 이 단어를 그냥 줄 리가 없잖아. 그럼 딱 보이잖아. 답은 5번이야. 근데 5번이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이 핵심 소재니까 이걸 딴 데다 던졌잖아. 왜? 5번을 눈에 덜 띄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니까 어떻게 돼? 이미 소재를 알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3학년 시험지가 선택지를 활용을 잘하는 애들한테는 더 쉬운 시험지가 돼버릴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나타나서 정답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애들은 뭐야? 전형적으로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는 애들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자, 이 글의 소재는 어떤 온라인,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신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뭐야? 압도적으로 이 단어가 특이해. 항상 공통 단어가 나오면 특이해야 돼. 음식보다는 김치, 김치보다는 파김치 이렇게 특이한 단어에 더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야 우리는? 잘 봐. 여기서부터 읽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나는 뭐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읽는다가 아니고 찾는다. 명심해야 돼. 내가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읽는 작업은 느리고 부정확해. 찾는 작업은 빠르고 정확해. 그러면 찾는 작업을 하려면 목표를 잡아야 돼. 목표를 잡으려면 선택지를 봐야 돼. 잘 봐. 갑니다. 잘 봐. 여기서 또 미련한 애들은 첫 문장 엄청 세게 읽는다. 봐봐. 첫 문장 중요하다며요, 선생님. 막 읽어. 과학기술이라는 건 네가 재료를 찾기에 도울 수 있대. that 어떤 재료냐면 네의 독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막 읽어. 그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처럼 찾는 사람은 어떻게 돼? 첫 문장에는 내가 찾는 정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살인사건이 났어, 호텔에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을 CCTV로 확보했더니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뭐야?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는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 여기가 그런 거지. 근데 뭐야? 그냥 읽는 거야. 왜? 첫 문장이니까. 그게 읽는 사람의 특징. 됐지? 자, 우리는 어디서 번쩍? 여기서 번쩍이지. 왜? 정보 인터넷이 나왔잖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내용. 근데 내가 인강을 다 들어보잖아.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하대. 뭔 말이냐면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그러니까 이 놀라운이란 단어 때문에 여기를 세게 읽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선택지에서 이미 온라인 정보는 중요하다고 말을 해줬잖아. 핵심 소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게 읽은 거야. 어스타니싱 때문에 세게 읽은 게 아니고. 됐지? 칠판. 자, 지문하고 선택지의 티키타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잘 봐. 지문을 쭉 보고 나서 선택지를 이렇게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문하고 선택지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만나면 선택지를 보고,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만나면 선택지를 보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객관식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걸 봐봐. 선택지를 머리에 담고 지문을 읽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얘를 봤을 때 나 이거 선택지에서 본 적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바로. 머리에 담았으니까.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 선택지는 몇 번이야? 4번, 5번이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잖아. 근데 이 주황색 단어가 괜히 있을 가능성이 없다 했잖아.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거지. 특이한 단어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내 마음속은 이미 5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온라인 정보라는 건 신뢰할 수 없지. 이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구나 쪽으로 예상을 하는 거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올라가. 그래서 나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온라인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걸 찾는 거야. 그지? 가볍게 내 예상이 틀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뭐야? 온라인 정보. 자, 신뢰할 수 없지? 너희들 자꾸 막 예상이 틀리면 어쩌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된다니까? 쭉 읽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인터넷 정보는 장점이 많대. 내 예상하고 정반대잖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칠판. 그럼 잘 봐봐.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북쪽이라는 표지판이 나와. 아무 문제가 없지. 왜? 180도 돌아서면 되잖아. 영어에는 180도 돌리는 연결사가 있잖아. 그게 뭐야? 그러나지. 그래서 항상 내가 글을 읽을 때 내 주장과 내 예상과 정반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북쪽 표지판이 나오면 다 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동쪽이나 서쪽이 나오면 골 때리는 거지. 왜? 90도 꺾는 연결사는 없으니까.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잘 봐. 이게 90점하고 100점의 차이인데, 자, 우선 생각해봐. 시험의 본질은 뭐야? 시험의 본질은 내가 새로운 지문을 만났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린다가 핵심이야. 그 두 개를 체크해야 돼. 내가 지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지식은 충분한데 이걸 끄집어내는 능력이 부족한가? 우리는 얘를 갖다 이미 알잖아. 왜? 그런 나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끄집어내지를 못했겠지. 얘를 못 찾았다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걸 못했으면 지식이 없는 거고, 이걸 웻는데 발견을 못했으면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고. 자기의 약점을 찾으라고. 자, 하웨버가 나왔으니까 대칭성 있을 거 예상했잖아. 잘 봐. 잘 봐. 여기서 B는 어떻게 읽어? 앞에가 플러스니까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라고 읽어. 그래놓고 지는 예상을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예상해야 돼? 앞에는 플러스니까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다고 예상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예상해야 돼? 단순한 부정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나올 걸 예상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신뢰할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왜? 객관식에서 걔를 말하고 있으니까. 라고 읽으면 이렇게 되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해봐. 모든 문제가 이제 다 똑같다니까? 45문제 중에서 40문제는 진짜 눈 감고도 풀 수 있게 나와. 그 중에서 10문제가 그러나도 풀린다고. 됐지? 칠판. 이렇게 풀리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우리의 확인의 목적이란 건 뭐야? 혹시라도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 그지? 내용이, 봐봐. 여기서도 중요해. 잘 봐. 내가 A란 주제를 찾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두 개만 생각하는 거야. 뭐야? 계속 A라는 말로, 즉 같은 말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갑자기 B라는 말로 뒤집어 버리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제발 읽지 말고 찾으라니까. 찾는다의 핵심은 뭐야? 목표야. 그럼 난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확인의 관점에서 찾는 거지. 뭘? A가 나온지 B가 나온지 이걸 찾아가는 거지. 즉 신뢰할 수 없다가 나오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다가 나오는지 그걸 찾아가는 거잖아.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잖아. 느닷없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뭐가 보여? reliable을 재진수를 걸어서 trusted가 보인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연습해야 돼? 잘 봐. 주제가 2번 나왔잖아. 그럼 바로 뭐야? 얘가 빈칸이 되는 거야. 빈칸은 뭐야? 주제가 2개가 있을 때 하나를 뺏는 거야. 어떤 걸 뺏어? 단어가 어려운 걸 뺏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trusted하고 reliable 중에 뭐가 어려워, 단어가? 당연히 reliable이 어려우니까 여기를 뚫는 거라고. 그럼 빈칸이잖아. 뭘 넣으면 돼? 주제를 넣으면 돼. 그럼 뭘 넣으면 돼? not trusted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답은 뭐야? unreliable이 되겠지. 라고 함정을 파는 거지. 그렇잖아. 주제는 뭐야? 인터넷상의 정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unreliable이 들어가야 된다고. 라고 함정을 파. 답은 reliable이야. 왜?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이 돼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본질적인 복습을 해야 돼. 항상 나는 지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선택지에서 출발하는 거야. 왜? 객관식이니까. 선택지를 공통 단어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남들보다 엄청 유리해져. 첫 번째, 두 번째. 잘 봐. 많은 정보를 읽는 사람은 처음 본 지문이겠지만 중요 정보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는 지문이 돼버린다고. 왜? 기출코드 6번에서 수도 없이 했었잖아. 알겠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수능날 해야 될 건 뭐야? 내가 지문을 봤을 때 얘가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 수능날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중요 정보가 눈에 쏙 들어오면 되잖아.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아니 생각해봐. 이 문제가 있어. 근데 누가 여기다 이렇게 형광 펜쳐놔. 그럼 엄청 쉬운 문제가 돼볼 거 아니야. 그 상태가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그럼 우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푸는 거야. 모든 문제를. 이게 다지. 됐지? 잘 봐. 내가 너한테 어떤 수업을 할 땐 항상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가는 거야. 칠판 봐. 오늘은 A하고 B를 계속 설명해 볼게. 읽는 사람과 찾는 사람. 칠판. 자, 이 지문을 막 읽어.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읽으면 셀프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지? 자, B 같은 애들은 이 지문을 읽고 나면 어떻게 돼? 지문을 열심히 읽고 나서 셀프가 들어간 선택지를 찾아야지 이렇게 되겠지. 당연하잖아. 칠판 봐. 잘 따라와라. 자, 셀프가 막 보여. 그럼 셀프가 들어간 선택지를 찾겠지? 근데 출제자는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얘따 이놈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2, 3, 5가 있네? 다시 읽어야지. 이게 뭐야? A의 도착이야. B의 도착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렇잖아. 잘 봐. B 같은 애들은 존나 열심히 읽어. 셀프가 들어간 선택지를 찾아야지라고 되겠지? 자, 그랬더니 뭐야? 2, 3, 5네?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뭐야? 아, 셀프가 핵심 소재구나.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 2개는 매력적인 오답이겠구나 라고 들어가는 거라.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자신. 자, 나는 뭘 찾아야 돼? 2, 3, 5에 있는 특징 단어를 찾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봐. 내가 그 지문하고 선택지의 티키타카를 제일 잘하는 정도의 애들 걸 한번 보여줘 볼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야, 선택지를 저 정도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애들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잘하는 애들은 이 정도 해.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이 글의 소재는 셀프고 이 빨간색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럼 난 이걸 찾아가는 거야. 칠판. 잘 봐. 선택지를 머리에 있고 티키타카를 하면 어떻게까지 반응이 나냐면 우선 첫 번째, 셀프에서 연필 자국이 나. 왜? 이미 내가 셀프를 보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아, 내 예상대로 2, 3, 5 중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내가 버튼 하나 더 눌러볼게. 나의 시선이 한 칸 더 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 2번이구나. 이렇게 돼. 그잖아. 어웨어가 나왔으니까. 이 노란색 단어는 2번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걸 읽었을 때 나 이거 봤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선택지를 머리에 잘 담는 애들이라면. 그럼 이제 나는 현재 어떻게 돼? 2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는. 자, 그 다음 잘 봐. 칠판. 그 다음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보여? 그러나가 보여. 그러나는 어디를 세게 읽어야 돼? 뒤를 세게 읽어야 되잖아. 그잖아. 따라서 이 그러나를 보는 순간 얘는 아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그럼 이제 이지선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뒤를 세게 읽어. 뭐만 생각하면서 3번, 5번만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왜 돼? 이 그러나가 내가 기출코드 6번에서 이미 외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나가 나오면 앞뒤에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라 했으니까 앞은 탈락이잖아. 따라서 2번 탈락. 그럼 난 뒤를 세게 읽을 거야. 뭐만 생각하면서? 3번, 5번만 생각하면서. 자, 뒤를 세게 읽었어. 뭐가 나와? 리더다. 이렇게 나와. 그럼 5번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5번으로 왔잖아.
그럼 5번이 답이 되려면 뭐야? 리더의 장점으로서 뭐가 나와야 돼? 인내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난 지문에 가서 뭘 찾는 거야? 인내력을 찾는 거야. 이렇게 돼. 그잖아.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고 찾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뒤를 세게 읽었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리더를 담고 있는 건 5번이야. 그러면 리더는 어때야 돼? 인내력이 있어야 돼. 인내력이 뛰어나야 돼. 그럼 난 이제 뒤에서 뭐만 찾으면 돼? 퍼서비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티키타카잖아. 그럼 난 여기서부터 뭘 읽어? 퍼서비어, 인내를 찾아 읽어, 인내. 근데 누가 나와? 퍼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디를 세게 읽어? 뒤를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그러나가 나오면 뒤를 세게 읽으라고. 자, 뒤를 세게 읽었어. 누가 나와? 우리가 예상했던 퍼서비어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수학처럼 풀린다니까, 40문제는. 정말로. 완전히 똑같이 풀려. 완전히 똑같이. 그럼 결국 뭐야? 두 문제가 아예 똑같잖아. 자, 좀 전에 풀었던 체크 문제는 however가 나왔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래. 여기서는 뭐야? 벗이 2번 나왔어. 뒤를 세게 읽으래. 그러니까 뭐가 보여? 리더하고 퍼서비어가 보여. 그러니까 뭐야? 이 두 개를 담고 있는 건 5번 이렇게 끝나는 거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좋은 출발. 항상 지문이 먼지가 아니고 선택지가 먼저다. 그 중에서도 공통 단어를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출발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결국 뭐야? 이게 처음 본 지문이지만 결국 이 그러나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우리가 다 알던 지문이 되는 거지. 그럼 더 본질적으로 가면 뭐야? 1번도 첫 번째 문제 체크는 however로 풀고 얘는 벗으로 풀고 똑같잖아. 그럼. 그러니까 지문에 단어가 200개가 있잖아 보통.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보통 3개에서 5개가 있다고. 걔들이 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금방 우리가 풀었던 첫 번째 문제는 however, 얘는 but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출코드 6번에서 걔를 다 외고 있고. 됐지? 자, 이거 하나만 볼게. 잘 봐. A가 95점을 받았어. B는 85점을 받았어. 근데 내가 봐봐. 얘들한테 자세히 물어볼게. A하고 B는 지식이 똑같다 했잖아. 얘들은 지식이 똑같은데 왜 점수가 10점 차이가 날까? 봐봐. 얘한테 야, 네가 지문이 깔끔하게 해석이 돼서 답을 고른 문제는 몇 점이나 되라고 물어보잖아. 이게 약간 지식의 영역이잖아. 그럼 얘가 75점 정도 된다 하고 얘도 75점 정도. 즉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똑같아. 즉 지가 지문을 깨끗하게 읽어서 맞은 문제는 둘 다 75점밖에 안 돼. 그러면 지문이 찜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지 활용을 굉장히 잘해서 맞은 문제가 얘는 20점이고 얘는 10점이라는 거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리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 가면 25점 정도는 지문이 깨끗하게 안 읽어져. 그러면 얘는 뭘 잘하는 거야? 소거법을 잘하는 거야. 즉 얘는 정답을 고르는 거고 얘는 오답을 지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25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답 지우기로 20점을 확보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봐봐. 예를 들면 A 또는 B가 나왔어. 또는 A 그리고 B가 나왔어. 보통 선택지가 두 개로는 좁혀지잖아. 따라서 보통 선택지를 하나를 지우면 답을 고르는 셈이 되거든. A 또는 B, A 그리고 B. 예를 들면 한국 또는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답은 아시아야. 즉 이런 그림이 되면 얘들은 무조건 매력적인 오답이 돼버린다고. 예시 취급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5를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럼 이 셀프 컨피던스는 뭐야? 예시에 불과하다고. 따라서 3번은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하나 버리는 게 뭐야? 마지막에 한 문제로 결정적인 1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항상 선택지를 2개까지는 좁히는데 마지막에 틀려요. 이런 애들은 뭐야? 소거법을 못하는 거라고. 이런 거에 좀만 더 관심을 가져봐. 됐지? 자, 2번도 똑같이 읽어볼게요. 아예 똑같이 풀어줄게. 출판. 자, B처럼 지문을 열심히 읽어. 읽는 작업을 하면 소셜미디어가 눈에 들어오겠지? 소셜미디어가 눈에 들어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소셜미디어가 핵심 소재니까 이게 들어간 선택지를 찾아야지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봐. 핵심 소재는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불가피한 거야. 핵심 소재는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B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이해되지? 물론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B가 핵심 소재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은 뭐야 그럼? 그렇지? 이걸 지칭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를 it이나 they로 바꿔버려. 그럼 소셜미디어가 한 번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B가 소셜미디어가 핵심 소재인지를 몰라버리는 거지.
it이나 they로 바꿔버리면. 뭔지 알겠지? 최근에는 그렇게도 잘 나와. 칠판. 그래서 지칭어가 엄청 중요해. 들어갑니다. 소셜미디어가 핵심 소재니까 이거에 들어가는 핵심 선택지를 찾아야지 에따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뭐다? 핵심 소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딱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 135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아, 무슨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얘기구나. 나는 135에 좀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 칠판. 물론 공통 단어가 3개 정도 더 보여. 하지만 말했잖아. 특이한 게 중요해. 음식보단 김치, 김치보단 파김치. 칠판. 자, 뭐 청소년, 정체성, 무슨 셀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어찌됐든 SNS가 되게 특이한 단어니까. 됐지? 칠판. 자, 요까지 보면 B야. 여기서 최상위권 애들은 선택지를 2개로 좁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선생님, 저 여기서 선택지가 이지선다로 줄어요. 누차 말했잖아. A의 특징은 뭐야? 항상 선택지를 2, 3개로 좁히고 시작하는 거야. 자, 소셜미디어 가지고 3개로 줄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2개로 줄일 수 있어. 지원이 몇 번, 몇 번? 왜? 그거 말고. 왜? 죽일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개새끼야. 중얼중얼 할 거야? 자, 빨리 선택지를 2개로 좁혀.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으려면 출발할 때 3지선다가 아니고 2지선다로 출발해야 돼. 몇 번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이야? 1번, 3번. 왜? 긍정, 부정. 그지, 7, 8. 자, 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얘는 뭐야? 소셜미디어가 10대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된다 했으니까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칠판. 자, 그럼 어떻게 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1번, 3번이 대칭성이야. 왜? 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얘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선택지에 대칭성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10중 8구야. 왜 그러겠어? 잘 생각해봐. 이해를 해봐. 왜 선택지에 대칭성이 나올까? 지문의 형식이 대칭성이기 때문에 그래. 잘 봐. 예를 들면 자, 지문에서 야, 송유군이라는 사람은 처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 새끼 자주 보면 쓰레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주제잖아.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려면 앞에만 있고 요까지 있고 플러스로 느낀 애들을 꼬셔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1번에다 플러스를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은 이걸 고를 거라고. 그리고 4번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선택지에 대칭성이 나온다는 건 왜 그래? 지문이 대칭성을 띌 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됐지? 칠판 갑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했어. 봐봐. 그럼 뭐야? 둘 중에 매력적인 오답은 먼저 나오는 애야? 뒤에 나오는 애야? 먼저 나오는 애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2개 중에 뭐가 먼저 나오면 걔가 매력적인 오답일 거라고. 왜? 역접으로 뒤집힐 거니까. 칠판 갑니다. 언어 형식이 너무 제한적이야. 문장이 7개,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형식이 나올 수가 없어. 칠판 갑니다. 봐봐. 미련한 놈들 또 첫 문장 열심히 읽고 있다고. 자,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1도 없잖아. 아니 지금 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긍정, 부정을 찾고 있는데 여기 어떤 소셜미디어가 아무것도 없잖아. 첫 문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니까. 단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어디서 번쩍? 아, 여기 소셜미디어가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읽어볼게요. 정체성을 표현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한다? through appearance, 외모를 통해서 표현한대.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외모적인 측면을 amplify, 확대하는 거야. 따라서 뭐야?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따라서 분명히 여기서 소셜미디어는 뭐야? 외모를 강조하는 나쁜 거, 그런 거다라고 평가를 했어. 따라서 몇 번이야? 3번이다. 이렇게 돼야 돼. 우선은. 현재까지. 하지만 선택지의 대칭성일 때는 글의 전개 방식이 대부분 역접 대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나를 기다리는 거야. 혹시라도 뒤집어지는지. 그럼 누가 보여? 너가 보여. 너무 중요해. 근데 이게 왜 보여? 왜 보여? 평소에 봤으니까. 잘 생각해봐.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얘가 왜 눈에 들어와? 평소에 내가 얘를 봤거든. 자, 더는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다니면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고 혼자 다니면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보면 돼? 더가
뒤에 뭘 달고 있냐 혼자 있냐 이것만 보면 돼. 칠판. 여기서 더우는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러나라고. 그러나. 그러면 요 디스 앞에 그러나가 있는 셈이야. 자, 앞에 뭐라 했어? 자, 외모 지상주의를 확대하는 나쁜 겁니다. 그랬어. 그러나 SNS의 이런 성격은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though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됐죠? 칠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아, 아니네. 이거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야? 플러스 쭉 가는지 점검만 하면 되잖아. 칠판. 자, 그럼 이제 난 플러스로 쭉 가는지 점검. 왜? 역접이 2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플러스로 쭉 가는지 점검. 근데 while이 그걸 보여줘. 그럼 선생님 왜 while이 눈에 띄어요? 아, 평소에 봤으니까. 엄청 간단한 거라니까. 아니, 생각해봐. 내가 평소에 자주 봤던 친구나 가족은 길거리에서 봐도 눈에 띄잖아.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고 싶으면 걔를 이용해서 자주 풀면 된다니까. 자, Y를 보면 나는 뭐가 떠올라? 기출코드 6번. 왜? 더우의 계열로서 비슷한 애들로 3명 있다 했어. 했잖아. While, where is unlike. 그러면 자, While이 나왔네? 얘는 누구야? 더우하고 똑같은 애야. 더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기로 했잖아.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 빨간색과 파란색이니까 뭘 세게 읽어? 파란색을 세게 읽으면 돼. 읽어볼게. 난 지금 뭘 생각해? SNS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가 쭉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읽어봐. SNS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잖아. dangerous가 아니고 safe잖아. 따라서 플러스잖아. 그럼 이 글은 뭐야? SNS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난 뒤에 플러스로 바뀐 거잖아. 그럼 우린 당연히 뭐야? 플러스를 갖다가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칠판 봐. 그냥 요 2개로 풀어야 된다고. 요 2개로. 칠판 볼게요. 가장 저질로 푸는 애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줄게. 칠판.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찾았고 파지티브 긍정도 찾았잖아. 그럼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마무리가 되겠네. 정체성의 탐색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야. 그럼 이것만 찾으면 끝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만 확인하면 돼? 정체성 탐색에 기여하는지만 보면 돼. 그런데 여기 나왔네. 소셜미디어라는 건 정체성 탐색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장 저질이 뭐야? 이 문장으로 풀어버린다고. 그럼 아무 발전도 없는 거잖아. 생각해봐. 우리의 목표는 오늘 2번을 맞겠다가 아니고 수능날 내가 오늘 풀었던 지식을 다시 사용하겠다야. 그럼 이 지식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 얘는 사용이 가능하고. 항상 그 생각을 해봐. 자, 결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출발. 항상 선택지를 볼 때는 공통성과 대칭성 2개만 생각하고 보면 돼. 특히 대칭성이 최근에 엄청 잘 나와. 됐지? 그리고 나선 지문에서는 뭐야?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달라 보이겠지만 중요 정보를 찾는다의 관점에서 보면 요 2개밖에 없다고. 기출코드 6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대칭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짧게만 한번 더 볼게. 잘 봐. 이건 무조건 반복되는 코드야. 자, 이 문제 예상해봐. 자, 지문이 선택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지문에 들어갈 때 나의 목표는 뭐야? 인간하고 고래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나쁘면 2번, 좋으면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예상할 수 있어. 생각해봐. 2번을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인간은 옛날에 먹이가 부족해서 고래를 막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지분의 3분의 2까지 그 얘기가 막 나와. 그래 놓고 마지막 한 3분의 1쯤 남았을 때 그러나 최근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고래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선택지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것도 뻔하잖아.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난 들어가서 뭘 찾아? 야,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라 그러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라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 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었어. 자, 요런 초록색 2개가 같은 말이야. 힘든 시기, 고통 이런 거잖아. 힘든 시기라는 걸 성장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애면 4번. 힘든 시기를 나쁘게 바라보면 5번 이런 느낌이라고. 가장 좋은 문제가 이거야. 예상해봐. 지문의 내용을 예상하고 목표까지 잡아봐. 출제자가 엄청 매력적으로 만든 거야. 자, 봐봐. 답이 몇 번이야? 답이 4번이야. 근데 출제자가 3번을 만들어 놓고 엄청 지는 뿌듯한 거야. 왜? 엄청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3번 때문에 우리는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글은 어떤 글이야? 어떤 학생의 테스트에 관련된 글이야. 근데 3번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학생의 테스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야. 왜? 요 두 개가 문제점을 나타내잖아. 위험성과 문제점이니까. 그러니까 3번 때문에 나는 뭐야?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거야. 학생의 테스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문제점의 내용이 스탠다드, 너무 규격화돼서 너무 똑같아서 문제야. 그럼 4번. 퍼스널리티, 너무 개별화돼서 문제야. 그럼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문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들어가? 아, 어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테스트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의 관점이 너무 테스트가 똑같아. 그래서 문제면 4번. 너무 개별화돼서 문제야. 그럼 3번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지문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빠르고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됐지? 자, 얘도 똑같지? 자, 예술을 만들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다 같은 거잖아. 그럼 뭐야? 1번은 함께 해라, 2번은 혼자 해라 이런 거지. 그럼 지문에 들어가서 뭘 찾는 거야? 예술은 함께 하냐 혼자 하냐 이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문제가 몇 개 나오겠어? 45개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3, 4개밖에 안 돼. 근데 봐봐. 45문제 중에 3, 4문제를 내가 남들보다 편하게 풀잖아? 그럼 그 여유가 전체적으로 퍼져버려. 진짜로. 자, 3번 열심히 읽어. 투어리즘이 보이네. 그럼 당연히 뭘 찾겠어? 나는 선택지에서 핵심 소재인 투어리즘이 들어간 선택지를 찾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따라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으니까 B 같은 애들이 핵심 소재인 투어리즘을 받겠지? 아, 이 새끼들이 여행을 느끼겠네?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행이 4군데나 있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이 ISM이란 단어의 중요성을 안다면 당연히 뭐야?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야. 보통은 이게 뭐야? 우리가 커뮤니즘 이렇게 할 때 공산주의 이런 게 있잖아. 얘는 어떤 주의나 사상을 나타낼 때 전미사로 붙이는 거야. 근데 얘가 관광을 만나면 뭐가 돼버려? 산업이 돼버려. 엄청 특이한 단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전미사의 특징을 안다면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 이제 알겠지? 근데 모른다고 치고 어찌됐든 여행 얘기가 나온 건 1번, 2번, 3번, 5번 정도 되겠네. 칠판 들어갑니다. 자, 랭귀지까지는 됐잖아. 난 깜짝 놀랐는데 강의를 들어보잖아? 그럼 여기서 대칭성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 강사 중에. 대칭성이 보이나? 근데 학생들도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선생님 대박. 선생님 이것 때문에 지금 앞에서 대칭성 수업을 해준 거군요. 빌드업이었네요. 난 그런 빌드업을 한 적이 없는데. 쉬는 시간에 막 원장실로 찾아와가지고 막 선생님 제가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막 이런 애들 있더라고. 삽질이야. 자, 대칭성이 어디서 우선?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대칭성 안 보이면 그건 더 저질이야. 일견 대칭성으로 볼 수 있어. 뭐하고 뭐를? 로컬하고 포리널. 로컬은 국내의 지역의 이런 뜻이 있잖아. 포리는 외국의 이런 뜻이 있고. 그럼 2번하고 4번이 대칭성처럼 보여. 일견. 근데 봐봐 읽어볼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위한 좋은 출발이란 게 뭐야? 현지의 언어를 학습하는 거야. 그럼 내가 베트남 여행을 가. 그러면 제일 좋은 출발은 뭐야? 베트남어를 좀 학습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로컬은 현지잖아. 현지. 지역. 어떤 지역? 내가 여행 갈 지역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건 포린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뭔지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근데 단어만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반대말이야. 로컬은 내부를 나타내. 내부. 좁은 지역.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면 좋겠더라고 실제로. 포린 랭귀지가 나올 지점에 로컬 랭귀지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엄청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어. 차라리 그러니까 얘가 5번에 왔으면 진짜 엄청 매력적인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요 뒤에 부분이 없으면 얘를 갖다가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주기가 찜찜한 거야. 그렇지? 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공통단어 다 잡았어. 들어갈게. 하나, 둘, 셋. 첫 문장을 세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버렸어? even though가 나와버렸어. 그럼 뭐야? 이건 200% 중요한 거야. 200%. 그잖아. 니 그만해도 되겠지? even though는 몇 번이야? 기출코드 6번에서 했지? 더우의 친구잖아. 따라서 even though가 나오면 어떻게?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칠판? 파란색을 세게 읽으면 돼. 잘 봐. 글쓴이는 첫 문장 거기에다가
even though까지 이용해가지고 강조한 거야. 무엇을? 칠판 하나 둘 셋 투어리즘을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행 얘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4번이 아예 탈락이야. 근데 4번을 고른 애들이 있어. 왜? 좀 이따 보면 포린 랭귀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4번을 고른 애들은 뭐야? even though를 활용을 못했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무조건 이 글은 관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따라서 4번은 아예 여기서 예선 탈락이야. 근데 여기서 예선 탈락 못한 애들이 좀 이따 보면 얘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4번을 골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쓱 읽고 기억력을 풀면 아 뭐 외국어 중요하다 했는데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택지를 봐주라고 제발. 갑니다. 어디서 번쩍? 하나 둘 셋 빵. Therefore다. 자 이건 결과야. 원인은 뭐야? 왜 얘가 눈에 띄어? 아니 난 평소에 얘를 봤으니까. 기출코드에서 왜 쓰니까. 칠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인과연결성. 이렇게 봐봐. 중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 야 제발 중요한 것만 세게 읽어. 근데 너희들이 못 읽어. 그래서 내가 아예 정해준 거야 10개를. 내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니 중요 정보를 다 표시해보니 다 여기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라고 그냥. 그래서 얘가 나오면 아 거기는 중요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편하잖아 너희들 입장에서는. 자 인과연결사가 보이면 그냥 뒤를 읽어. 그래서 이걸 웬 다음에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 헬스다! 뒤를 읽어야지. 그럼 지난 시간에 대열포다! 뒤를 읽어야지. 근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그냥 외워버린 거잖아. 그냥 8개 외울 수 있는 사람.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 아니 무조건 나온다는데 안 외우는 게 뭐야. 다시 한번 중요 정보를 웬다. 그리고 걔를 찾는다. 그리고 읽는다. 근데 너는 그냥 읽다 보면 찾겠지라는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느리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못 버텨. 자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뭐 얘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난 읽으면 되잖아. 근데 더 대박인 건 뭐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하나 더 나왔어. 뭐가 나왔어? essential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것도 결과야. 원인은 뭐야? 칠판 봐. 지난 시간에 얘가 나오면 중요하다 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가 나오면 중요하다 똑같잖아. essential이 나오면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이게 왜 그래? 기출코드 2번에서 왜 했잖아. 중요성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뜨면 세게 읽어라. 그리고 중요성의 대표 선수는 important, essential, vital이다.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아침 식사는 중요해요.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아침 식사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이에요. 무조건 뭐야? 글쓴이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돼? 인과연결사의 뒷문장이면서 중요 시그널이 있잖아. 그냥 야 이렇게 봐봐. 내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 나는 내가 중요한 말을 하려면 최대한 제스처를 쓰고 톤을 높여서 너한테 전달하잖아. 글도 똑같아.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말을 쓸 때는 이런 걸 남길 수밖에 없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언어적인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바뀌어. 누가 글을 쓰든. 칠판. 외국어 능력은 관광산업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부끄부끄 하니까 차마 포린 랭귀지는 못 주고 뭘 준 거야? 멀티링고를 준 거지. 다개국어를. 근데 미친놈들은 뭐야? 아 맞아. 포린 랭귀지 중요하지. 그리고 4번으로 가버리는 거지. 4번은 관광 얘기가 없는데.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자 앞에서 관광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외국어 얘기를 했어. 그럼 잘 봐. 주제는 뭐야? 이게 주제잖아. 이렇게 해야 주제잖아. 매력적인 오답은 어떻게 돼? 얘가 있고 얘가 없거나 얘가 없고 얘가 있고 이렇게 돼.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자 확인할게요. 외국어 능력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제2외국어를 안다라는 것은 차별화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푸니까 세상 저질인 거야. 이걸로도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걸로 풀면 뭐야? 아무 발전이 없다고. 그냥 오늘 3번을 맞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오늘 3번을 맞겠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3번을 풀면서 사용했던 도구를 수능날 다시 사용하겠다야. 그럼 이 주황색 3개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의 본질은 내가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풀 수 있는 거야. 이 3개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막 이걸로 풀고 자빠졌어.
잘 봐. 좋은 출발. 그 다음에 중요 정보 찾기. 이게 다야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봐. 시험장 갔는데 이런 애들이 눈에 쏙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니까? 그러면 과정에서 계속 그 연습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갈라볼게. 자, 빈칸으로 바꿔볼게. 그러니까 주제를 잘하면 빈칸이 좋아진다니까? 자, B를 죽이기 위해서 뭐 한다? 재진술하고 지칭어를 쓴다 했잖아. 이 문제는 지칭어를 쓸 수 있는 엄청 좋은 문제야. 보여줄게. 칠판. 자, B는 지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까지는 따라올 거야. 주제 찾기. 관광산업에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요까지는 따라왔을 거잖아. 그럼 B를 죽여야 돼. 어디에서? 낱말이나 빈칸에서. 그럼 낱말하고 빈칸을 B가 못 따라올 지점으로 뚫어야 돼. 어디를 뚫겠어? 당연히 여기를 뚫어. 마더텅이 뭐야? 모국어야, 모국어. 이거는 뭘 강조해?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모국어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엄청 생뚱맞다고. 그래서 여기를 질문하를 시키면 다 틀려. 근데 이상하잖아. 아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문에서 모국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너무 생뚱맞잖아. 이게 왜 가능해? 지칭어 함정 때문에 가능해. 볼게. 자, 게스트를 대접해라. 그들의 모국어로. 그럼 이 대어가 받는 게 뭐야? 게스트를 받잖아. 자, 일본인 관광객이 왔어. 그럼 우리는 걔들을 대접해야 돼. 접대해야 돼. 어떻게? 게스트의 모국어로. 그럼 뭐야? 일본어잖아. 그러잖아. 아니, 게스트의 언어로가 아니고 이 게스트를 대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애들은 멍청하게 여기서 뭐야? 그냥 여기서 그들의 모국어로 이렇게 읽어본다니까. 그게 아니고 게스트의 모국어로 이렇게 읽어야지. 그럼 일본인 관광객이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인 관광객 그들의 모국어로 걔들을 만나야 되잖아. 안내를 해야 되잖아. 가이드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난 뭘 해야 돼? 일본어를 해야지. 즉 외국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대어 같은 지칭어가 갑자기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평소부터 저런 걸 보는 습관이 있는 애들만 보이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자, 4번은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봐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건호야.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잔소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뭐 상담을 엄청 잘해준다 이런 말 들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3일을 못 가 애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 애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애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문제에 녹이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럼 이게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큰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잘 봐. 자, 주제가 첫 문장에 나오면 두 갈씩, 끝 문장에 나오면 미갈씩이라고 불러. 양쪽에 다 있으면 양괄씩이라고 부르지. 자, 1학년 때는 양괄씩이 나와. 그래서 뭐야? B가 맞아버려. 왜? 너무 쉬우니까. 2학년 때는 뭐가 나와? 두 갈씩이 나와. 생각해봐.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버린다고. 그럼 뭐야? A나 B나 바로 눈에 띄니까 역시 뭐야? 이걸 맞춰버린다고. 그래서 2학년 때 얘가 나와. 3학년 때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자, 봐봐. 똑같은 지문인데 중요한 정보를 끝 문장에 두잖아? 그럼 뭐가 좋아져? B가 틀려. B가 망해. 왜? 시간 부족 때문에. 왜냐면 B는 읽는 작업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다 읽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느려 여기에 도착하면. 그럼 어떻게 돼? 마지막에 시간 부족이 험하게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시험 보고 나면 항상 형광펜으로 답의 위치를 빨간 펜으로 표시하거든. 근데 그 형광펜이 지문의 끝에 많잖아? 그럼 대부분 시간 부족이 100% 걸려버려. 애들이. 그래서 생각해봐. 교육부에서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 내지 마라 했잖아. 못 내. 그 다음에 요즘 나오기 시작한 게 뭐야? 야, 개새끼야, 네가 읽어봐라. 이게 한글이 이해가 되냐? 막 이런 말이 많다고. 그래서 뭐야? 어려운 지문을 내기가 이제 힘들어. 그렇잖아. 읽어도 뭔 말인지 지문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럼 그 두 개를 막으면 1등급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미괄식밖에 없다. 그럼 생각해봐. 이제 내가 문제점을 말했잖아.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자, 중요한 정보가 끝에 있을 때 자,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A는 1분에 오고 B는 3분에 오면 B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뭐야? 기존에 우리가 풀던 대로 풀면 된다는 거야. 해볼게. 자,
끝문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잔소리로 하기보다는 문제풀이 해설에다 입혀볼게. 칠판 봐. 자, 이 글의 소재는 빵이야. 여기까지는 됐겠지? 빵. 자, 특징 단어로 구체화를 시도해볼게. 자, 빵인데 어떤 도구 이야기를 하면 1번. 그 다음에 무슨 빵인데 과학 이야기를 하면 2번. 봐봐. 이런 느낌이죠. 봐봐. 이 두 개 읽었어. 답 몇 번이야 현재? 과학이야 무조건. 왜?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 빵을 만드는 도구 이런 거 너무 상식적이잖아.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찍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뭐야? 생뚱맞은 걸 찍어야 돼. 뭔지 알겠지? 그 하나 찍는 게 88점을 90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3번.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거야. 4번. 재료. 5번. 기원. 봐봐. 솔직히 나한테 점수를 매기라면 얘는 빵점. 얘도 빵점. 왜? 너무 자연스러워. 빵을 만드는 도구나 재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얘는 한 30점. 얘도 한 30점. 난 얘가 압도적으로 70점이야. 왜? 빵을 만드는데 과학이 왜 필요해? 너무 생뚱맞잖아. 이런 애가 답이라고. 왜? 이렇게 해야만 B나 C가 못 찍어. 자, 어찌됐든. 잘 봐. 이 글의 소재는 빵이야. 빵은 5번 들어갔으니까 이건 읽을 필요 없잖아.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요 5개 중에 뭐가 나오는지 찾으면 되잖아. 즉, 빵을 만드는 도구가 나오면 1번, 과학이 나오면 2번, 조언이 나오면 3번, 재료가 나오면 4번, 기원이 나오면 5번 이렇게 됐잖아. 칠판?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미괄식도 버틸 수 있어. 잘 봐. 호텔에 100명 있어. 301호에서 살인사건이 났어. CCTV를 보니까 301호에 들어간 사람은 서장훈만큼 키가 큰 사람이야. 그럼 호텔에 있는 100명 중에 서장훈만큼 키가 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칠판. 이런 느낌이 돼. 즉, 빵이다. 됐지? 빵은 나올 줄 알았잖아. 그럼 나는 뭘 기다려? 도구, 과학, 조언, 재료, 기원을 기다리잖아. 쭉 읽는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전진. 그잖아. 안 나니까. 아니, 서장훈만큼 키가 크지가 않아. 다 여자인데 키가 작아. 키 작은 여자, 키 작은 여자, 키 작은 여자 이렇게 된 거야. 칠판. 명백하게 말하는데 빵을 만드는 데는 과학이 엄청 많이 있대.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엄청 노골적인 힌트가 있잖아. 정확한 정보가 있잖아, 여기. 근데 문제는 뭐야? 끝에 있잖아. 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멍청한 것들은 뭐야? 내가 이 문제를 안 틀렸대. 그러니까 문제가 없대. 아니라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틀려라가 아니고 시간을 소비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소비했으면 틀린 거라고. 이 문제. 그럼 어떻게 돼? 주제 구간에 이런 문제가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 주제 구간을 맞긴 맞지만 시간 소비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빈칸 끝날 때쯤 되면 이미 시간 부족이 와버린다고. 그럼 그때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지? 꼭 이런 걸 생각을 해봐. 최근에 이렇게 내가 보면 최근에 항상 이런 문제의 지문의 비율이 늘어난 것 같아, 점점. 그러면 무조건 그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애들의 대부분이 분석이 시간 부족해서 이렇게 돼버린다. 엄청 간단해. 단어도 평범하잖아요. 내용도 평범하잖아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빼박이잖아. 비난할 거리가 1도 없다고. 그잖아. 어려운 단어 없어? 어려운 내용 없어? 답의 근거 확실해. 근데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낮아. 이게 출제자가 제일 원하는 그림이겠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제발 선택지를 먼저 바라보고 목표를 잡는다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든다라는 거. 잘 봐봐. 그럼 내가 이 문제, 이 지문을 놓고 AI하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놓고 야, 이 문제는 좀 이런 느낌의 출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I가 이 문제를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아, A 같은 애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이 부분은 목표하고 다르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목표가 없이 열심히 읽으니까 왜 해석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오래 머문다고.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풀이는 읽는 행위가 아니고 찾는 행위다. 아니 기계도 이렇게 내 말을 알아먹잖아. 근데 너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못 알아먹냐. 뭔지 알겠지? 읽는 게 아니고 찾는 거다. 꼭 생각을 해봐. 오케이. 고생했습니다.